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10월의 첫 영상이죠. 10월 2일, 주말 영상으로 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월요일까지 좀 붉은 날이 좀 이제 주어지죠. 저희들에게. 그래서, 뭐, 길진 않지만, 개인에게 조금 쉬어줄 수 있는, 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또 소중한 날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좀 편안하게 또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오늘의 제 영상도 좀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시청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제가 주말에 남겨드린 영상은 새로운 장이 들어서는 그 시간 전까지는 한번 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뭐 이제 무조건 맞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어떤 기준과 원칙, 잣대를 두고 또 평가를 하시면서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또 전문가분들 방송도 보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 그리고 또 현재 어떤 시장 흐름들 계속 이제 캐치하시면서 실점의 관점에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불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재차 5일선을 좀 회복해 주는 흐름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분봉을 좀 보면 예, 30분봉 흐름이고 장 시작하고 뭐 한두 시간까지는 양봉으로 좀 올려주다가 이제 시간이 좀 꺾이면서 또 오전장이 이제 마무리 되겠죠. 네.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또 급격하게 약간 좀 눌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재차 좀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미국장 뭐 좋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뭐 이렇게 무조건 뭐 이렇게 종목을 막 다 던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살 수 없는 위치이고, 많은 어떤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마 초보자분들은 지금 들어서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물어봐도, 주식하면 돈, 뭐 다, 뭐 그렇죠. 좀 잃어버리고 하니까,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면 또 이제 지금 단계는, 섣불리 또 신규 매수를 또 신규 투자, 주식으로 재입성하거나 새롭게 진입한 사람은 좀 극히 드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글로벌 어떤 매크로 변수들이 하방으로 계속 압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눈을 씻고 봐도 호재 뉴스가 지금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악재 뉴스가 계속 가공되어서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뭐 시장을 떠나서 보기보다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네. 1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장의 참여자로서 우리가 발을 빼기보다는 두 발을 다 담구 상태에서 살짝 한 발을 빼기도 하고 다시 넣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저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연말까지 또 이제 함께 또 고통도 분담을 하고 기쁨도 나누면서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예, 어렵고 멘붕이긴 한데 다 함께 또 슬기롭게 지혜롭게 또 손에 몸 건강 또 지켜가시면서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글로벌한 지수는 안 좋습니다. 예, 일단 안 좋은데 여기에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도 이제 금요일 날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금 눌러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종목들 개별 종목들 좀 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개인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편안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들의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 게임주들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죠? 네, 게임주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의 흐름도 뭐 그렇게 막, 어쨌든 뭐 그때 시간의 거래 당시에는 나스닥이 어떤 움직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게 낙폭을 주어주기보다는 약간 반등해주는 마지막에 흘러내리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 1%또 어떤 종목 0.5% 그렇게 좀 만회를 해주면서 시간의 거래가 끝난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을 계속 이제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족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 공유해 드리고 있고,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아마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컴투스 뭐 수익 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물려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랜 기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신규 매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7월의 저점, 뭐 6월의 저점을 크게 이탈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며칠 뒤에 다시 꼬리가 달리고 재차 회복해 줄 수 있는 7만 원대 가격, 8만 원 이하에서는 즉 뭐 추세 정도 이제 보시고 저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제가 뉴스를 계속 공유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잠깐 좀 이렇게 보면요. 네. 지스타 2022 아시죠? 네. 제가 몇 가지 종목, 뉴스들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지스타 2022가 지난해보다 2배 확장된, 총 2,521 부스를 운영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기간은 언제냐면, 그 스케줄 매매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글로벌하게 크게 뭔가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이게 좀 참여를 해서 목요일, 일요일이든 토요일, 일요일 좀 주말 좀 참여해서 직접 한번 가보려고요. 작년에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좀 그 급변한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못 가봤던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한번 참여해서 제가 유튜브로 또 뭐 방송을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일단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이게 컴투스 관련 이제 뉴스를 최근 뉴스예요. 네, 이제 10월 1일 날 나온 뉴스이고, 컴투스 서머너즈워 누적 매출 3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다 되어 있고, 2014년 4월 국내 출시 이후 6월 글로벌 진이라고 또 뭐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좀 훈풍을 줄 수 있는, 지금은 당장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면 두 달, 뭐 두 달 이내로는 지금의 주가가 많이 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 모멘텀이 강한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우량주, 그리고 실적 추락이익보다는 좀 그 성장주로 보면 되겠죠. 예. 실적이 뒤따라주면 뭐 금상첨화이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또 이제 한번 그 검색하셔가지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뭐 자주 언급드린 종목이죠. 위메이드나 위메이드맥스, 컴투스 홀딩스 같이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위메이드 컴투스가 그리는 블록체인 독자 생태계 통할까라는 뉴스도 보이고요. 오늘 날짜로 나온 뉴스인데, 좀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전쟁이 뭐 장기화 된다, 뭐 핵전쟁이 뭐 말 나오고 뭐 난리 부르스인 거 맞습니다. 네. 경제 위기다, 경제 침체다, 뭐 이렇게 여러 어떤 안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뉴스를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고 뭐 희망을 갖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 흐름을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이러한 어떤 행보를 계속 그려가고 있구나. 이런 회사가 이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뭔가 진행형으로 뭔가를 계속 뭐 꾸민다는 것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예. 개발하고 또 뭐 검토하고 반영하고 문제점 반영하고 또 보완해서 또 디벨롭하고 또 반영하고 또 검증하고, 그러한 일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국내 대표 2개 기업, 메타버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뭔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독자적인 노선을 좀 이렇게 다른 기업과는 구별되는 어떤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 보면 되겠죠. 위메이드, 컴투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0월 20일 또 날짜 좀 체크하셔야 되겠죠. 메인넷 위믹스 3.6 출시 목표를 두고 있고요. 위믹스 3.0 론칭 후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되어 있고 새 역사를 쓸 것이다 라고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그룹은 엑스플라, 마이그레이션 7일 시작이고 브릿지 지원, 또 글로벌 1등 도전 목표, 안정적 운영 관건에서 좀 요약이 되어 있는데,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텔레그램에 가족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을 쭉쭉쭉 해드리고 있다. 네. 뭐 김비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주식 투자 김비서. 네. 자, 이렇게 내용들을 또 직접 좀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는 차트 위치가 많이 내려왔어요. 또 많이 내려왔죠. 10만원대 찍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좀 확실하게 좀 매도 라인을 익절 라인을 잡았으면 좋은데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올라가기 전에 그냥 다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다시 쭉 빠지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좀 크게 좀 다시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눌러줄 때 저는 이제 분할 매수 어떤 관점으로 다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인 분들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0%, 20%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 컴투스다. 그러면 비중이 전체 비중의 15% 이내에서는 저는 추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 가지고 있으면 5% 정도는 나누어서 분할로 다시 좀 이렇게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주 정도 흐름을 보시고 조금씩 이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진짜 엉망이니까 멍멍판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고 플러스권에는 사지 마세요. 올라갈 때 잘 보세요. 플러스권 이날도 7.8% 올라갔죠. 또 이날도 3.6%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면 시장이 약세기 때 물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크게 눌러줄 때 이렇게 눌러줄 때 좀 사시면 조금 사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샀는데 갑자기 뭐 급등한다 그러면 또 절반 팔고 종가 지면서 이렇게 분봉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사팔사팔 하시면서 또 많이 크게 내려주면 좀 물린다는 것이 아니고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주봉을 보면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설명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컴투스는 11만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글로벌 어떤 매크로 변수가 워낙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시간 좀 길게 두고 보면 저는 가지 않을까. 예, 10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중기, 중장기로 좀 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네, 컴투스 끝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컴투스 홀딩스도 좀 그러하죠. 좀 쭉 내려왔던 부분은 많이 아쉽지만 다시 재차 여기까지는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종목이고 위메맥스도 크게 한번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다시 재차 여기에서 좀 크게 흐르는 상황이에요. 거래가 없이 많이 흘러져 내렸기 때문에 전 다시 이게 1, 2주 기간 조정 보내고 다시 재차 여기까지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들어갔든 뭐 1타임에서 들어가서 좀 물려있는 분이라고 하면 손절을 했다고 하면 저는 뭐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메이드 맥스를 하실지 다시 컴투스 비중을 들어가시면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물렸는데 매도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1, 2주 흐름 보시고 여기 샀던 만큼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어서 급등이 나오면 매도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네, 큰 수익을 한번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위메이드 맥스 그다음 위메이드 함께 이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승 탄력은 위메이드 맥스가 좀 좋아 보입니다. 흐름이 차트 흐름이 그래요. 그리고 네오웨지는 여기 지금 상단에서 그냥 놀고 있네요. 예, 놀고 있고 가진 자의 영역으로 또 크게 수익을 챙기신 분의 입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중장기로 끌고 가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끌고 가는 위치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라인이죠. 네,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끝까지 들고 가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MACD나 뭐 심리도나 뭐 스토캐스틱 자체도 양으로 다시 이제 점차 좀 전환된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로는 저는 조금 좀 자신이 없습니다. 예, 크게 수익을 챙기셨거나 아니면 끌고 가는 분이라고 하면 좀 봐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래서 게임주는 어떻게 아까 내용을 제가 아까 좀 보시라고 했는데 조금 뒷부분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글로벌 출시가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의 신규 런치
즉 국내판이 아니라 국외판이 되겠죠. 네, 글로벌한 어떤 런칭을 할 계획인데 그러한 시점이 아마 11월 달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스타 계획과 또 글로벌한 어떤 시장의 그 신규 게임 런칭, 그 P2E나 P2O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한번 크게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 다룰 만한 것들이 없으면 작은 호재도 개별 종목들이 크게 한 번씩 뭐 10%뭐 VI 걸리고 그 장중에 장대양 한번 뭐 꼬리가 달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터져 나올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우리가 꼭 챙기고 보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이제 게임주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대부 시스터즈가 뭐 이렇게 개별 성격으로 좀 이렇게 크게 좀 올려주네요. 이날에도 15%, 이날도 뭐 12%. 그래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뭐 단기 단타 매매 하신 분들은 또 대부 시스터즈 흐름도 관련 뉴스 좀 챙겨 보시고 이제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 이제 바이오 쪽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어지러웠죠. 생각만큼 진짜 힘든 어떤 지수 흐름이었는데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보니 지금 하반 경직성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어떤 섹터군들 중에 저는 이제 게임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좀 눈에 막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가 지금 뭐 공략을 하자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셀트리온이거나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전 흐름을 보면 5일선을 회복하고 안착, 그리고 재차 21선을 돌파하고 안착 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자는 지금 맞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제가 뭐 이렇게 공략을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단기 단타 매매에서 뭐 현대약품 좀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뭔지 아시죠? 네, 뭐 국전약품도 좀 그랬죠. 국전약품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나왔던 것 같고 여기 이제 심플러 패밀리 텔레그램을 보시면 지난 월요일부터 국전약품 종목 모니터링 중입니다. 분봉 흐름 참고하세요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좀 매도하신 분도 있고 또 손절하신 분도 있고 또 수익을 챙기신 분도 있고 다양할 텐데 어쨌든 좀 많이 이제 어려운 시장이긴 하겠지만 한 가지 생각하실 거는 종목을 분석하고 찾고 또 실제 매매 대응하고 한 자체가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진짜 힘든 부분이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정말 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내가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시장의 중심에서 어떠한 종목이 또 흘러가는지 챙겨보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나의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자. 그런 마인드는 제가 1년 동안 그리고 작년부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변함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인정해 주시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네, 함께 가는 거죠. 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전약품 수익 챙기신 분들은 뭐 잘하셨고요. 월요일이니까 저번 주 월요일이죠. 네, 그때부터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때 좀 다시 말씀드렸죠. 네, 지난 이제 며칠 안 됐다. 예, 금요일 날. 이날이 이제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의견은 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젠이 그 전날 40%대 상승했던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성 재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이날 네, 장 시작 전에 제가 7시 15분 20분에는 텔레그램 이제 모닝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치료 치매 치료 관련주 매매 주의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항상 익절을 챙겨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익절을 챙겨서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 중에 1, 2주 올라갔는데 여기서 뭔가 다시 많은 금액을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실전 매매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짧게 어떤 트레이딩 관점 들어갔다 하더라도 뭔가 분봉이 크게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라인, 어제의 고점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또 분봉상에서 뭐 200선이나 뭐 720선, 뭐 300선, 개인의 어떤 장기 어떤 선이 있잖아요. 장기 이평선, 분봉도 있고 일봉도 있고, 그런 것들 설정해 놓고 이탈을 하거나 하면 줄이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조정받고 다시 갈지, 여기서 그냥 서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나의 기준을 정했으면 그냥 그 기준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준을 못 정했으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나의 기준 될 수 있는 그 라인들, 지지선, 저항선, 추세 라인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고 실패 어떤 확률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중요한 어떤 기본 중의 기본인데, 저도 사실 시점 매매 하면서 놓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해야 된다. 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뭐 조정받으면 저는 다시 생각은 있고요. 여기서는 다시 뭐 신규나 뭐 추매 이런 의견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국전약품은 그러합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바이오 섹터의 종목 한 종목을 좀 꼽으라고 하면, 분위기는 좋아요. 예, 바이오 분위기 좋죠. 예, 다시 5일선하고 안착이 보였기 때문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놈들이 큰 놈들이 뭔가 지켜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흐르지는 우선은 않겠다. 이놈들이 흔들리면 다 같이 흔들리는 부분이고, 함께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바이오 종목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이 주면 뭐 분할 익절 언제든지 괜찮고요. 네. 랩시노믹스를 좀 보고 있었어요. 이때도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때도 좀 대응을 해보시라고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드렸고, 방송, 네, 패밀리 영상에서 방송에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 이날에도 13%, 이날에도 16%, 이날에는 15%, 예, 하루하루 그냥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랩시노믹스 관심 가져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신규로 보실 분들은 조정이 보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그냥 다시 한번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눌러주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탄력이 되게 괜찮아요. 예, 탄력이 괜찮고, 그리고 개별성 이제 재료가 그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관련 뉴스는 챙겨 보시고요. 뭐 검색하면 다 나오죠, 요즘에. 그래서 랩지노믹스 검색하시면 또 이러한 내용도 보이고, 미국 진출 후 매출 다변화, 이런 또 대문짝만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아랩 인수로 엔데믹 대응 계획 협상 막바지, 이름 연내 인수 마무리 계획이고, 저번 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중소바이오와 협업 강화, 미국 진출 교두보. 그러니까 미국 진출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이 좀 주어지는 부분이죠. 미국 우선주의 들어보셨죠? 뭐 반도체, 전기차, 최근에는 또 행정명령, 바이든의 바이오 또 생산 기지를 또 그냥 미국에 해라. 미국에서 다 만들어라. 뭐 원료든 다 생산해라. 이런 어떤 행정명령이 진행이 되면서 뭐 미국 진출 교두보에 있는 기업들 혹은 미국의 생산 기반 인프라 시설이 있는 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등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급등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때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러한 뉴스가 전 나올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5일선까지 눌러주거나 하루 이틀 눌러줄 때 또 분할매수 들어가서 갑자기 장중에 그러한 특징주를 엮일 때 뉴스가 가공되어서 나올 때 그냥 익절하는 거죠. 네.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예,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모르는 부분이 있죠. 조금 길게 봤는데 그냥 주봉의 흐름 보고 뭐 몇 주 뭐 한 달 보유했는데 갑자기 저 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개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끌고 가실 분들은 수익이 줄 때 절반씩 챙겨가면서 절반만 보유하고 끌고 가서 보시는 부분이고, 난 보유하고 싶지 않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내겠다면 좀 눌러줄 때 조금씩 샀다가 급등이 나오면 전량 매도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는 거 보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 물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눌러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급등이 나오면 익절을 챙기라라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랩지노믹스에 관련돼서 뉴스, 뭐 최근 2, 3개월 이내의 뉴스를 또 잘 챙겨 보시고요. 예, 잘 챙겨 보시고 주가 흐름 잘 보시고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주면 관심을 가지면 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번쩍한다. 그러면 분할 익절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주도적인 어떤 녀석적인 매집을 하는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 지금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 눈치 보고 단기 단타 매매, 단기 스윙을 뭐 자기들도 이제 사고 팔고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또 수급 동향을 또 이제 맹신해서 매매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그러하다라고 추가로 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랩지노믹스 쪽으로 좀 챙겨 보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크로 변수 이슈로 또 장중에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거나 시간의 강세로 또 마무리되는 종목들도 좀 끝까지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독일 가스관 이제 연구 훼손 또 파손된 어떤 그런 단기 이슈 재료였죠. 그래서 대성에너지가 천연가스 관련 종목으로 좀 크게 부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량주 관점에서는 성광 밴드가 다시 좀 재차 좀 중형 사이즈 롱바디가 좀 나왔던 흐름인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가스관이 이제 누수가 좀 멈췄다라는 뉴스도 보이는 부분이고 좀 이렇게 좀 확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네, 너무 이제 뭐 이날 출렁거리든 수익이 주어지면 매도가 맞다. 항상 제가 생각은 그랬습니다. 예. 요즘은 그래요. 확실하게 21선을 회복,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수익이 주어질 때는 그냥 뭐 분할 익절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뭐 그냥 다 익절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성에너지를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매매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뭐 눌러주게 되면 다음 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차가운 바람이 더 매섭게 차갑게 불 때 겨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지켜봐야 될 또 어떤 매크로 변수에 대한 강한 반등, 그러니까 급등이 장중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시간으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종목 섹터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천연가스, 에너지 쪽이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식량, 비료사료 곡물주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종목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팡팡 쳐버리니까 그죠? 쳐버리니까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섹터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관점에서는 이제 대성에너지를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갈 때는 들어가면 바로 물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1, 2주 쭉 받을 때 뭐 이제 좀 흐름이 크게 하방 경직성이 좀 보인다. 뭐 이럴 때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좀 대응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자, 대성에너지만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버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비료사료 곡물주 중에서는 또 대장주 관점에서 한일사료, 한일사료, 그 다음에 고려산업, 그 다음에 팜스토리 이렇게 좀 세 가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것은 이제 대주산업이 좀 한 번씩 팡팡 치고 가요. 그러나 신용 비율이 이제 9%에서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용 비율 높은 것들은 매매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놈들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일사료 흐름을 좀 보시고 고려산업, 팜스토리까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에도 장중에 16% 올라갔다 내려왔고 이날도 이제 5%, 6% 오고 올라왔고 시간에 좀 강세인데 갑자기 또 확 밀어버리죠. 예. 뭔가 이제 개인의 손길들이 막 이게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확 눌러버리니까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섹터다. 연말까지. 그래서 비료사료 곡물주,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 그렇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어요. 뭐 제가 즐겨보는 매거진은 전혀 아니고요. 검색하니까 좀 나왔어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패밀리 분들에게 공유드린 뉴스인데, 식량 위기로 무너진 정권들, 예, 다른 것 때문에 거의 무너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 혁명이든 폭등이 아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뭐 난동이든, 예, 뭐 데모라만 요즘에 하지 않지만, 그 어떤 국민들의 아우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안 있고, 그러니까 집도 좀 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정체가 그 정권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예,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량 위기로 무너진 정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에서 아랍의 붐까지를 말이 있고, 2010년, 2011년 아랍의 봄 촉발한 것은 전 세계적 흉작이죠. 흉작으로 인한 식량 위기. 러시아 2월 혁명도 전쟁과 추위로 인한 식량 위기가 원인이다. 사실 1910년대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디테일하게 좀 뉴스를 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브리프하게 좀 읽어봤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와요. 예, 검색하시면 읽으실 수 있고, 이번 해가 2022년이죠. 예, 뭔가 이자가 들어가면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뭔가 있을지, 뭐 10월 달에 또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추위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큰 좀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예, 정권이 막 흔들리겠죠. 그리고 또 글로벌하게 또 식량 위기가 크게 어떤 시장에 어떤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종목 흐름을 끝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좋은 뉴스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게. 좋은 뉴스들. 자, 이게 좀 보이고 있어요. 예. 비투 주춤, 신용잔고 8거래일 연속 감소, 2개월여 만에 17조 원대. 좀 미리 이제 금요일 날 신용잔고가 좀 뭐 점차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축소가 되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고요. 17조 원대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지난 6월에 어떤 그 큰 폭락이 나올 때 그때 어떤 수준으로 좀 돌아간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네, 돌아갔고, 감소세도 뚜렷하게 양상이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아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내려오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올 만큼 나왔다 생각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무너진 조금 더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신용 어떤 물량이라든 뭐 그냥 해소 차원에서 시장이 좀 더 건전성을 찾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월달 반등이 좀 나올 때 다시 좀 물려있는 것들을 청산하고 뭐 5%든 10%든 수익이 주어지는 것 좀 챙겨가고, 그렇게 유지를 해보면서 너무 길게 보지 않고, 일단 그러니까 제가 길게 봐야 될 종목은 뭔지 아시죠? 네, 일단 게임주 쪽은 11월 달에 좀 좋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좀 꼭 길게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이제 좀 짧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보니까, 자, 올해 1월과 6월에 반대 매매로 인한 증시 급락은 12% 수준이다. 그날에 이제 최고점에서 12% 내려왔다는 거죠. 단락됐던 경험이 있는데, 8월 고점 이후 코스피 낙폭은 12% 내려온 거죠. 도달할 만큼 반대 매매 추이에 따른 급격한 추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러한 부분이지만, 많은 뭐 주식 전문가분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지만 더 흘러내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더 흘러내릴 수 있다고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생각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단기 단타 매매로 하는데 중기로 끌고 갈 종목들을 한 번에도 다 사지 마시고 분할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샀는데 박자가 맞지 않은 경우에 갑자기 7, 8% 올라간다. 그러면 또 절반 정도 입절을 해보시고 이렇게 사팔사팔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시장은 머지않아 안정권을 찾을 것이고,
10월에 반등장 기대해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지수 하락과 크게 움직임이 보였던 금융주, 네, SCI 평가 정보 꺾였고요. 푸른저축은행도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지금 매물이 좀 출회가 많이 되었죠. 긴꼬리 은봉은 추가 하락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또 위치인데 여기 조금 더 올라간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변성 흐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출렁출렁하겠지만 어쨌든 추세는 이제 꺾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제주은행은 5일선 이탈했고, 고려신용 정보도 한번 급등 땡겨줬지만 또 이제 약간 무너지는 캔들이 나왔죠. 위에 꼬리, 긴 꼬리, 또 소음선, 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좋은 건 아니죠. 예, 좋은 건 아닙니다. 반대로 보면 증시의 어떤 하방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방 경직 흐름은 또 이제 지지해준다는 흐름이죠. 하방 내려가긴 내려갈 텐데 그래도 밑에서 뭔가 지지해주는 세력은 또 신규 매수나 또 뭔가 집단,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신용잔고가 줄고 있고, 예, 신용잔고가 줄고 있고, 하나 더는 이게 잘못한 펀드는 뭐야? 증시 안정 펀드 말씀드렸죠? 이러한 어떤 효과, 그리고 이런 또 뭐 이제 정부 정책적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통화 스와프 이야기, 환율과 그 다음에 어떤 지금 금리 쪽, 예,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증시 어떤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좀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 증안 펀드,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 두 카드를 또 내미면서 또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네, 힘내시죠. 네, 힘내고, 제가 다음 주 또 이제 제가 주중 영상은 수요일 날 꼭 올려드리죠. 수요일 한번, 또 주말에 한번 올려드리고, 더 제가 여력이 되고 또 변동성이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저는 확보이 됐다 생각이 들고 좋은 종목들이 보이면 또 이제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만들어서 전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길었습니다. 네, 제가 말을 천천히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쓸데없는 말도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5배속으로 항상 시청해 주시고, 다른 전문가 대비 그래도 말은 조금 빨리 한다 생각을 해주세요. 너무 느리게 하진 않습니다. 나이 대비, 저 나이 많아요. 이제 40대 중반이고, 자, 여전히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투명한 시장이고요. 예,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제가 말씀을 이제 길게 하기보다는 한 번 더 뭐 애매하다, 진짜 좀 뭔가 계속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매매하겠다 하신 분들은 심플러 패밀리 과감하게 가입을 하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 뉴스들, 그리고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패밀리 영상들, 기법 영상들 좀 참고해 주시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또 잘 극복하시기를 또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 화이팅!